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테디쌤이고, 조교쌤입니다. 지난번에 한서대학교 우리가 그 1차 1번부터 8번까지 인성 질문했는데, 1번부터 7번. 1번부터 7번까지. 그런데 우리가 또 8번부터 15번까지 마무리를 줘야 돼요. 근데 테디쌤이 계속 요 근래 좀 영상을 촬영할 수가 없는 상태라 가지고, 이제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조금 늦었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이거 15번까지 잘 만들어서 외우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8번이죠. 네. 8번 한번 해볼까요? 8번. 채팅방에서 채팅을 할 때 지켜야 될 에티켓 중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이제 테디쌤은 세대 차이가 이제 좀 나서 그런지 채팅방이라니까 난 진짜 채팅방을 좀 생각했어요. 옛날에 이제 어렸을 적에 뭐 채팅 해봤어? 뭐 세이. 세이클럽 이런 거 채팅.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랑 채팅하는 거. 옛날에 그런 게 좀 유행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채팅하면 어떤 채팅을 이야기할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아닐까 싶네요. 뭐 아는 사람들과 채팅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오픈 채팅방 같이 뭐 테디쌤도 채팅방 2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른방에는 한 500명 있고 어린이 아닌 학생방은 100명이 이제 넘었죠. 여러분들도 필요한 분들은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쨌든 익명성이 좀 보장되니까 채팅이라면 익명성이 좀 보장되는 거 요걸 좀 이야기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채팅할 때 한번 제가 좀 몇 가지를 찾아봤어. 그러니까 네이버에 채팅 예절 이런 거 한번 검색해봤거든요. 한번 읽어봐 줄게요. 자, 한 개씩 읽어봅시다. 네.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한다. 마주보고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알고 서로가 마주보고 대화한다라는 전제하에 말을 조심해라 이런 거. 그렇죠. 두 번째는 뭐 정도? 만나고 헤어질 때는 인사를 꼭 하라. 이건 사실 기본이죠. 인사는. 맞아.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네, 기본이죠. 그리고 대화방 처음 들어가면 먼저 지금까지 진행된 대화의 내용과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 이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게 오픈 채팅방도 룰이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질문을 하고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 맞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는 맞아요, 거고요. 맞아요. 엔터키를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한다. 즉 다른 사람이 당신을 느끼고 평가하는 것에 오를 당신이 타자하고 있는 글씨에 따른다는 걸 항상 명심해라. 이건 좋은 말이다. 맞아요. 엔터 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맞아요. 엔터 빠르게 쳐가지고 좀 오해 산 적 있어요? 있죠. 저도 있죠. 나도 친구들끼리 그냥 좀 열받았을 때 한 번만 더 참으면 되는데 맞아요. 바로 에이구! 근데 그쵸. 이제 삭제된 메시지 기능이 있어가지고 바로 삭제를 할 수 있는 게 카카오톡 똑똑해요. 맞아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동시에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혼동하지 않도록. 그쵸. 이게 익명이고 누가 누군지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거는 좀 그 상대에게 정확하게 좀 이야기하는 노력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카카오톡에 이런 답장 기능이 있어서 이런 게 많이 줄어들 맞아. 거예요. 그게 이제 카카오톡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어떤 거 있죠?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나 주장은 조금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좋은 이야기이고 이게 뭐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저는 하는 거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게 또 어떤 분위기를 흐트리거나 어떤 좀 문제가 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양하는 게 좋죠. 네. 그 다음에 광고, 홍보 등 이름 알리기만을 목적으로 악용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진짜 현실에나 있는 거다.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재테크 전문가입니다 이러면서 맞아요. 그런 거 좀 약간 좀 짜증나더라고. 테리쌤 카톡방에도 종종 한 번씩 뜨더라고요. 이상한 사람들 많아. 그런데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하겠지. 맞아요. 유언비어, 속어, 욕설, 게재는 삼간다. 당연히 없는 말을 지어내서는 안 되고요. 또 어떤 남을 비난하기 위한 거, 뭐 비난할 수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비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다음에 그리고 상호 비방의 내용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금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거 사실 뭐 사이버 테러 이런 거 요즘 사실 가슴 아픈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맞아요. 연예인분들도 그렇고 뭐 누구라고 거론을 하긴 힘들지만 악플로 인해서 좀 흰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사이버 범죄, 악플 그리고 무분별한 사이버 폭력 이런 거가 요즘 만연하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로도 떠오르고 그래서 나오는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일단 뭐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일상 속에서 예절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어떠한 부분을 예절로서 중시하는지를 좀 어필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건 뭐 자기는 착한 척만 하기보다는
뭐 친구들과 혹은 내가 오픈 채팅방 하면서 내가 조금 상대에게 실수를 할 뻔한 흔적 이런 거 예시로 들어도 되고 맞아요. 누군가가 남에게 하는 게 좀 속상했던 거를 이야기도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속상하게 했던 거 이런 거 사례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런 예의를 중시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온라인상이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픈 채팅방 이런 거 많이 이용하죠? 저 엄청 많이 이용하죠. 이상한 사람들 많죠? 많아요. 그럼 본인은 어떤 예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전 아무래도 조금 말을 예쁘게 아무래도 다수가 있다 보니까 말을 조금 둥글둥글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감정 표현을 좀 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의미 없어 보이지만 히히히히히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그래 고생했어. 뼈 쪽이 너무 딱딱하잖아. 그래 고생했어. 항상 내가 이거 나왔으면 이거 꼭 써요. 화가 안 나 보이잖아. 맞아. 부드러운 남자.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9번 한번 질문 볼까요? 꿈을 꾸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일단은 꿈을 꾼다, 꿈을 꾸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인생에 목표가 있다, 없다. 이건데, 우리 조교쌤은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목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일단은 이게 그 목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뭔가 더 바쁘게 열정적으로 그 꿈을 향해 다가갈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게 없다면 좀 주어진 이런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맞습니다. 일단은 목표가 있다면 사람이 이제 끊임없이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동기부여도 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다 어떤 꿈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승무원. 승무원이라는 꿈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꿈이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그 꿈을 갖게 된 시점부터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래서 내가 꿈을 꾸지 않는 일반 다른 친구들과는 어떤 다른 삶을 살아오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해주면 저는 아주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새해가 되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새해가 되면 어떤 계획을 주로 세웁니까? 새해가 되면 늘 건강. 맞아. 여기서 말하는 건 작년도 아니고 올해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에요. 그냥 해마다 새해가 되면 어떤 계획을 세우냐 이게 질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거는 또 새해가 되면 그때 나이에 맞게끔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고요. 뭐 고등학생 때는 뭐 1학년 때는 이런 거 했다라는 것도 괜찮고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저는 새해가 되면 올해가 아니면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계획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또 실천하려 노력합니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문장에서는 또 한서대학교에 뭐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된다면 그때 새해는 이러한 목표를 꼭 뭐 정하고 실천해서 달성하고 싶습니다. 이런 걸로 답변을 마무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조교쌤은 뭐 건강관리 이런 걸 많이 한다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어떤 좀 수업을 좀 진행할까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어떤 저의 새로운 도전들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2018년도는 테디쌤을 처음 하면서 이 이제 교육업을 시작하면서 그 속에서도 뭐 노래 앨범도 내고 유튜브도 하고 2019년도에도 뭐 똑같고요. 그래서 뭐 항상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거 이야기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을 평가할 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착한 사람, 재밌는 사람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 제일 좋아해요? 저는 좀 밝은 사람. 밝은 사람, 이제 밝은 성격. 주변을 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개취,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정말 그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본인이 이런 이상형 이런 것도 정말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이외에도 또 다른 가치를 이야기해 주는 건 저는 뭐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열정이 넘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열정이 넘치면 그 뜨거운 열정이 상대에게도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나도 누군가의 열정이 뜨거운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 배우고 하나라도 더 행동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큰 힘이 되더라고요. 열정 테디잖아요. 열정 테디.
그래서 이상형 질문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나를 표현해 주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랑 함께하면 정말 좋다라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나도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정말 좋다라는 방향으로 답변을 하는 게 결국에는 이상형을 물어봤지만 정말 당신이 좋아하는 그 이상형 이전에 본인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게 궁금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어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자녀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말해주세요. 부모와 자녀 덕목? 사실 엄청 많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냥 뭐 좀 정해져 있죠. 그쵸.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꼭 지켜야 할 부분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뭐죠? 효도죠. 빼놓을 수 없죠. 기본적으로 이제 부모님을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모시고 섬기고 따르는 그 존경, 존중하는 그 마음. 맞아요. 그걸 또 마음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이나 이런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죠. 꼭 뭐 선물해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이런 게 효도가 아니고 맞아요.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하고 거기에 뱉은 말 지키는 모습, 무슨 일이든 좀 책임을 다하는 모습 이런 거 보여주는 게 저는 뭐 효의 가장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일단 뭐 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본 인륜 중에 하나죠. 그렇죠. 효도합니까? 하죠. 이번 명절 때도 제가 내려가서 아버지 일 도와드리고 왔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좀 생활 자체가 효기 때문에 아이고 너무 거짓말이니까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효라는 것도 이 가치관이 굉장히 다양해요. 효의 종류도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효를 또 어떻게 정의하는가도 중요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게 효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것도 어때요? 결국에는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끝일까요? 앞으로 이런 걸 지키려고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제가 나이가 들고 제가 부모가 되고 자식이 생기더라도 이런 부분은 잘 가르칠 거고 나도 그만큼 우리 부모님께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나와야겠죠. 그렇죠. 굳이 한서대학교에 가서 효도하겠다 이런 거. 네, 너무 진부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면접 볼 때 그러고 이게 대학교 성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효도 앞으로 우리 열심히 합시다. 당연하죠. 우리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게 또 효도죠. 여러분들 일단 효도는 여러분들이 그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합격하는 게 아니라요. 합격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효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실천에 옮겨서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건 효도입니다. 맞아요. 자신이 경험한 가장 큰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말해주세요. 이거는 아까 1번의 본인의 행복 가치관 이거랑 거의 연결되는 똑같은 질문이라 보시면 되고 맞아요. 아무래도 한서대학교에서 이렇게 좀 기출문제 뽑을 때 좀 섬세하게 필터를 하지 않았던 부분 요거는 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솔직할 때는 솔직해야죠 우리가. 맞아요. 경험한 가장 큰 행복 어떤 게 또 본인의 가장 큰 행복일까요? 뭔가 목표한 바를 이뤄냈을 때 정말 큰 행복이죠. 나도 그래요. 꿈을 이뤄냈을 때 일단 내가 정말 되고 싶었던 직업을 내가 내 직업으로 됐을 때 어떤 목표했던 대회에서 상을 얻었을 때 그리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꿈을 내가 좀 이루어줬을 때 도움이 됐을 때 그럴 때 저는 좀 큰 행복을 느끼고 그게 이제 좀 피곤하고 바쁘고 해도 계속해서 제가 열심히 수업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얼마나 대단한 행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라고 고민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다 달라요 결국. 그렇죠? 100만 원만 내가 들고 있어도 그게 큰 행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내 행복이 대단한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경험해본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이란 말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런 노력으로 내 인생에서 더 큰 행복을 찾아가겠다. 더 큰 행복이 뭐예요? 승무원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학교 생활하면서 어떤 목표했던 것들, 도전하는 것들 하나하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될 거니까.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한다면 그 이유를 한번 말해주세요. 어때요? 동의해요? 저는 무조건 동의하죠. 동의하죠. 위기는 기회예요. 맞아요. 위기가 와야지 우리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위기죠. 지금 막 수시 접수하고 마음 싱숭생숭하고 뭔가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실력도 마음에 안 들고 피드백도 받는 거 두렵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되는 시기가 위기고 그때 열심히 하면 한번 마지막 역전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위기가 기회였던 적 어떤 예시 한번 있나요? 저는 이제 투자 이런 거
이런 거 알려줘도 되나? 투자가 너무 어리니까 음. 좀 그렇고 퇴사하고 이직이나 뭐 다시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런 게 퇴사를 했을 때는 어쨌든 내가 지금 현재 직업이 없고 돈을 못 버니까 위기가 될 수 있죠, 내 그쵸. 인생에서. 근데 그 속에서도 열심히 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가 돼서 좋은 결과로 이뤄낸다면 위기는 기회다라는 걸 실천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주식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래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스피가 막 안 좋아지고 박살나고 이런 건 여러분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식시장 망했다 끝났다라고 했을 때 현금을 이렇게 딱 들고 막 1억 2억 들고 있던 사람이 베팅을 딱 하는 거죠.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면서 일단 그러면 그게 자고 일어나면 막 2억 3억 되어 있고 한데 저는 그렇게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꿈을 위해서 위기가 기회다가 맞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위기가 기회다. 위기는 위기다. 이게 위기입니다. 위기는 무섭다. 맞아요. 사람들이 다 끝났다 하면 진짜 무섭더라고. 그래서 지금 뭐 딱 이 질문은 지금 항공업계랑 또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항공산업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항공산업 끝났다, 여행은 끝났다, 평생 못 가는 말도 안 되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맞아요. 평생 못 가겠어. 맞아요. 말도 안 돼. 이런 이제 위기가 많은데 나는 그런 위기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이제 승무원이라는 내 목표를 위해서 우리 한서대학교 입학이 우선이니까 첫 걸음이니까 이런 노력을 해서 나는 열심히 해왔다라는 부분.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제 한서대 항공과 입학할 때도 그 위기를 기회라는 걸 좀 증명해보고 싶고 입학하고 나서도 그리고 승무원이 될 때도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라는 답변을 쓸 수 있다면 와 그렇죠. 이거 뭐 최고죠. 너무 좋은 답변인 것 너무 좋은 같은데. 답변이죠. 뭐 사실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좀 경험해본 이런 위기, 기회 좀 있으면 좋겠는데 학창 시절에 위기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을 못하는데 모든 학생들이 이제 수포자들 많이 생길 때 있잖아. 그쵸. 그때 이제 내가 열심히 한 거야. 일단 포기하지 말아보자. 그렇게 해서 뭐 이과반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수능 성적을 아니지 뭐 내신 성적을 팍 올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모두가 마음이 흔들릴 때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준비 열심히 안 하는 이 기간도 위기죠, 여러분들. 그쵸. 위기죠.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모습 주변에서 뭐 승무원 안 된다 한국과 가면 안 된다 물론 좋은 항공과를 가지 않는다면 저는 안 가는 게 낫다 생각해요. 근데 뭐 그런 말을 휘둘리자고 열심히 하고 어쨌든 본인의 가치관 누군가는 경험자가 가지 말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뜻이 있어서 가고 거기에서 성공을 하면 비난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 오케이.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해주세요. 친구 몇 명 있어요? 저 많지는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죽을 때 과연 몇 명의 친구들이 나를 위해 울어줄까? 우리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얼마나 도와줄까? 얼마 전에 이제 제 친구가 부모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어머니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 이렇게 같이 관을 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친한 친구들이 원래 하는 거. 그쵸. 와 이게 인생 잘못 살면 관을 저 자리를 돈으로 사야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우리는 다 우리 친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 관계이지만 이게 결국 인간관계예요. 친구라고 다 고등학생 때야 맞지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뭐 욕하고 싸우고 삐지고 해도 뭐 문제 안 되지만 살면서 친구 잃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언제가 잃어버렸죠? 저는 여자친구한테만 너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 이해 못 해주는 건 친구가 아니지. 나는 우정과 사랑을 선택해라 했을 때 나는 사랑을 선택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사랑은 타이밍이야. 기회. 하지만 우정이라는 건 이 우정이 뜨거워요? 막 우정 없으면 죽고 막 끌어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정은 미지근하게 내 옆에 항상 오래 있어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정이라면 내가 힘든 순간 기다려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정말 이 사람 사랑해서 좀 최선을 다하고 싶다.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우정이라서. 그래서 이제 어린 거지. 군대 갔을 때도 친구들이 많이 연락이 끊겨요. 맞아요. 맞아요. 군대 갔을 때 결혼할 때도 많이 갈리고 여러분은 뭐 결혼하지 너무 멀었으니까. 군대 할 때 진짜 많이 끊기더라고요. 근데 좀 오늘 에버랜드 갔다 사파리 호랑이 잡고 그래서 일단은 인간관계는 무슨 생활? 공동체 생활. 나보다는 우리가 더 중요해야 되고 나보다는 때론 상대를 배려하고 희생하고 좀 이런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 나한테 친구 관계 되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보다 항상 1,000원이라도 더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뭐 돈을 잘 벌어서도 아니고 잘 못 벌 때도 1,000원이라도 더 쓰려고 했어요. 그런 게 좀 시간이 쌓이면 신뢰로 쌓이더라고 그런 부분이. 그래서 뭐 공동체 생활에서 뭐 배려 또 뭐 책임감
또 희생정신, 뭐 승무원으로서 자질 중에 한 개고 그냥 인간 세상 살아가면서의 자질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물어봤기 때문에 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맥시멈으로 세 가지까지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넘어가면 답변이 너무 길어지니까. 맞아요. 그쵸. 그래서 뭐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기보단 하나 이야기하고 한 문장, 하나 이야기하고 한 문장. 근데 가장 중요한 거, 그래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다. 살짝 경험 이야기 해주시던지. 맞아요. 이번에 한서대학교에서는 조금 답변을 너무 짧게 하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230자를 보통 이야기하는데 230자는 40초에서 45초 사이인데요. 공백집에서 한 250자 정도 하면 1분 전후가 됩니다. 1분 정도가 딱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진짜 실력자를 가릴 수 있는 부분이야. 1분 동안 말하는데 지루하지 않게 말하는 게 어려워요. 그쵸. 표현력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또 도움을 얻고자 하면 테이쌤에게 또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이런 친구 관계로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 관계로 넘어가서 앞으로 학과 생활 그리고 뭐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생활할 거다라는 본인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들을 이야기를 잘 녹여주시면 좋은 답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맥시멈 3개, 뭐 적게는 2개 정도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1개 어떤 것들이 있냐고 하니까 뭐 1개만 이야기해도 됩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하면서 경험 이야기하시던지 이게 있습니다.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길어지지 않게 250자 정도 이 정도 말했으면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요. 한서대학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면접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 맞아요. 근데 이걸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파이팅 하시라고 한마디 해주시죠. 여러분 진짜 이거 쌤이 올려준 영상 많이 돌려보고 많이 열심히 준비해서 꼭 한서대학교 입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몸으로 이해하고 진짜 느껴주십시오. 제발. 그래야 마음속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맞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서대 파이팅! 화이팅!